안녕하세요. 우노가구의 고은혜 실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현장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일산에 위치한 고급 주택 현장이고요. 유하우스에서 설계와 감리까지 하면서 저희와 호흡을 함께 맞춘 그런 현장입니다. 아일랜드가 주인공처럼 굉장히 강한 느낌을 주는데요. 색이 쭉 빠져있는 그런 빈티지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벨기에 시노키 제품입니다. 이 도어에서의 이 라인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모던하게 풀어놓았었던 우드의 따뜻한 느낌과 아주 찰떡으로 어울립니다. 바깥의 일부 도어는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여닫이로 만들어 두었고요. 들어오자마자 정면으로 보이는 공간을 홈바로 연출하였습니다. 두 사이 좋은 부부께서 간단히 식사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우리 아일랜드의 포인트는 안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아일랜드가 굉장히 넓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두 개의 점이 하나 찍혀져 있죠. 이 부분은 인덕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덕션을 매립을 하면 이렇게 까맣게 또는 하얗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덕션은 이 서랍 안에 리모컨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절을 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상판이 가열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의 디자인을 전혀 깨뜨리지 않고 완성을 하였고요. 뒤로 한번 따라와 볼까요? 그러면 도장 컬러는 뭐죠? 보통 우리가 편하게 접근을 할 때는 벽면이랑 비슷하게 갑니다. 또는 그냥 아이보리 정도?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약간 핑크색이 도는 컬러예요. 어디서 따라왔느냐? 냉장고 컬러에서 우리가 톡 하고 가져온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드 컬러를 골랐고 도장 컬러를 골랐기 때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돌의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섞여 있는 세라믹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붉은 기운과 노란 기운, 이 브라운 기운이 같이 돌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따뜻해 보이고 내추럴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창문 바로 밑에는 큰 싱크볼을 두어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좁지 않은 조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인덕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역자 주방을 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어디죠? 바로 이 코너 공간입니다. 코너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곳에서는 리프트업 도어를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랍도 인출이 됩니다. 서랍이 없다면 내가 서서 이 안쪽에 있는 걸 꺼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겠죠? 하지만 아예 서랍이 인출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가전 소물이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등을 수납하기가 좋고, 우리 건축주님은 밥통을 수납하신다고 하십니다. 문 두 개를 열면 어느 팬트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넓은 장이 나옵니다. 선반이 혹시 휠 때를 감안하여 아예 휜방지 철물도 넣었고요. 이 하부 공간은 보기에는 문 두 개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른쪽 문을 열고 안쪽을 쭉 들여다보면 코너 공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알뜰한 그런 가구입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세대가 세팅되기 전이지만 냉장고와 컬러를 맞췄어요. 그래서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주문 제작 가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디자인이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메인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실용적인 보조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보조 주방 키 큰 장처럼 보이죠? 열어볼게요. 짜잔! 여기는 보일러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항상 보일러가 너무 밉게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수납 가구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키 큰 장과 공틀 도어를 같이 연결을 해서 보조 주방도 말끔히 가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마스터룸에 위치한 가장 내밀한 공간 드레스룸입니다. 이 벽이 안방에서 드레스룸을 구분하는 벽이에요. 양쪽에 통로가 있고요. 뒤쪽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부부가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정성을 들였습니다. 브론즈 드레스룸이고요.
몸체 컬러를 약간 밝게 해서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게 했고 굉장히 슬림한 유리 도어로 제작하였습니다. 층고가 높은 주택이기 때문에 도어가 나누어지지 않게끔 비규격으로 만들었는데요. 경첩 또한 얇은 경첩을 사용을 했어요. 오스트리아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 하드웨어나 마감재 이런 건 모르겠어. 하지만 예뻐 라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오른쪽에는 창문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공간을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앉아서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대 공간과 거울을 달았고요. 하부에는 얕은 수납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과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쪽은 욕실 가구입니다. 욕실 가구 당연히 제작 가구로 하여야 되겠죠? 메인 드레스룸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도어의 색깔, 화장대와 같은 컬러의 인조 대리석. 인조 대리석인데도 불구하고 컬러가 굉장히 잘 나온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이 공간은 탑볼로 사용을 하여서 큰 볼을 두고요. 양쪽에는 좀 여유 공간을 두었죠. 이렇게 욕실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거울은요? 거울은 누가 해요? 보통 우리가 거울 장을 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조명 거울이 가구와 가장 유기적으로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산 현장도 모든 거울은 모두 저희가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3층에 있는 마스터룸에 있었는데요. 계단을 쭉 내려와서 2층 방으로 왔습니다. 구성은 같아요. 하지만 디자인이 다릅니다. 나중엔 이 방이 마스터룸이 될 수도 있게끔 정성을 들여 구성한 공간입니다. 3층에서와의 차이는 뭐냐면요. 제 뒤에 있는 바로 이 가벽입니다. 이 공간은 침대를 놓을 수 있는 침대 헤드의 공간을 하고 있거든요. 3층 마스터룸은 그 공간을 목공으로 만들어서 도배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2층에서는 좀 재미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루버 벽은 가구입니다. 이렇게 아예 침대 머리 발치에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두고 스마트 콘센트도 시공해 두었습니다. 제 손이 닿는 바로 이곳은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명을 켰다 껐다도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가벽 뒤의 공간입니다. 우리 건축주님께서도 이 공간을 모두 수납으로 만들어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구의 깊이가 기껏해야 200 정도, 20cm 정도였거든요. 바깥에서 일부 수납을 여기가 홈이 파져 있는 공간인데 하고 나니까 위아래가 너무 아깝잖아요. 간단한 모자나 액세서리, 시계, 온갖 것들을 수납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었었던 옷을 잠깐 걸어 놓을 수 있게끔 맨 위에 보시면 옷봉도 걸려 있습니다. 2층 방에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욕실은 굉장히 큽니다. 같은 집에 층마다 이렇게 욕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씩은 레이아웃을 다르게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조금 쉬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하고 나면 되게 재미있어요. 이 공간은 호텔처럼 넓은 그런 세면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볼을 몰아놨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수건을 놓는다거나 DP를 하기도 좋겠죠. 에이프런은 이렇게 내려두어서 인조 대리석이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와서 2층 메인 복도로 왔는데요. 메인 복도에 문이 하나가 있죠. 그냥 지나치면 여기 문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장 컬러를 벽과 같이 맞춘 그런 도어입니다. 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탁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LG 시그니처의 올인원 세탁기죠. 예전에는 세탁기와 건전지기가 따로 있었을 때는 세탁 가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삼성과 LG에서 올인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부 장 쪽에서는 높이가 좀 돼요. 이 밑에는 가구를 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세탁기 사이즈를 맞춰두었기 때문에 상부에만 금속으로 선반을 만들어서 걸어 두었던 그런 곳입니다. 문을 또 닫아 보겠습니다. 세탁기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풍동 현장의 시그니처 욕실장입니다. 이 부분은 게스트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공간인데요. 손님이 오셔서 손을 씻으면서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화사한 느낌이 들면 참 좋겠죠? 건축주님하고 미팅을 하는데 휴대폰 케이스가 이렇게 예쁜 녹색이었어요. 녹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고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는 전체적인 건축의 분위기를 많이 따라왔으니까 욕실장을 좀 재밌게 해볼까요? 라고 해서 아예 유광으로 좋아하시는 녹색에 이렇게 프레임까지 넣어서 완성을 한 그런 현장입니다. 벽면에 타일도 다른 곳과는 다른 타일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만 조금 다른 인테리어적인 느낌이 나는데 라는 그렇게 느꼈다면 성공입니다. 손잡이도 블링블링하게 크리스탈의 느낌을 넣어서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욕실로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게스트룸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물론 손님이 오셨을 때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 식구들의 잔짐이나 이불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방에는 아예 이렇게 구색을 맞춰 놓는 편이 오래도록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대신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합리적인 자재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쭉 붙박이장이죠. 그리고 코너 공간은 너무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아예 화장대와 조명거를 이렇게 연출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까지 채우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 보이지는 않으면서도 충분히 화장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랍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현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색깔이 좀 비슷하죠. 오른쪽은 벽 컬러, 왼쪽은 가구이지만 컬러를 조색해서 맞추었습니다. 신발장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네 라고 느끼셨다면 성공입니다. 구성을 한번 볼까요? 맨 왼쪽 문을 열면요, 여닫이로 선반이 나옵니다. 이곳이 바깥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신발장입니다. 가운데 공간을 열면요, 팬트리가 나옵니다. 사실 이곳이 대부분의 신발을 수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은 뭐냐고요? 이곳은 벽입니다. 꼭 가구처럼 보이죠? 벽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도어는요, 계단 및 창고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두 열어두었을 때는 사실 신발장은 이 공간, 문 3개 쓰고 있는 바로 이 공간일 뿐이고 나머지는 잎이 판넬 그리고 창고장으로 전체를 일체화 있게 디자인한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 이렇게 계단도 내려가고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 많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현장이었어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건축사님 그리고 건축주님께서도 굉장히 즐겁게 임한 현장이었었거든요. 기초로 가지고 있는 설계 도면 또는 건축의 레이아웃이 너무나 훌륭했었고 우리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디자이너와 건축사님 그리고 건축주님까지 합의를 이루어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와서 보니까 사모님께 저도 여기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라고 완성이 되었는데요. 따뜻한 색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레이아웃들 모두 함께 협의하면서 이루어진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가구의 고은혜 시장이었습니다.